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조선의 문화를 이어받은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2학년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주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조선이 망했다 이 말입니다. 고조선이 망했으니까 고조선의 문화를 누군가가 이어받았겠죠. 누가 이어받았을까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고조선은 중국 한나라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왜? 고조선이 이 중개무역, 그 다음에 철기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하니까 중국이 중국 한나라가 우리 민족 고조선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하면서 고조선이 발전하니까 중국 한나라가 쳤습니다. 그러다가 고조선이 1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망했죠.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망하니까 우야 되겠습니까? 고조선 사람들은 망하니까 남쪽으로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먼저 이 현상을 살피기 전에 먼저 지리적 감각을 먼저 여러분들 익히기 바랍니다. 지도를 먼저 한번 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몇 번이나 복습을 하면서 좀 한번 여러분들 꼭 좀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다 봤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두산부터 살펴봅시다. 백두산,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고향 백두산. 이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그리고 이 백두산에서 이 왼쪽으로 빠지는 강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그리고 요 압록강 조금 위에 세워진 우리 민족의 이 강대국, 이 고구려가 있고요. 고구려. 그러니까 옛날 고조선 지역이죠. 고조선 지역. 그러니까 고구려는 전쟁을 하면서 세워졌는데, 그러니까 고조선이 이 지역에서 망했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망하니까 중국 놈들이 우리 지역을 지배하니까 중국 놈들 나가! 하면서 전쟁 독립투쟁을 했겠죠. 그러면서 세워진 국가가 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위에 있는 국가가 부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압록강에서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하라는 요런 강이, 요 강이 요하라는 강입니다. 랴오허라는 중국어 발음으로는 랴오허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줄이면은 요하 하는 강 하자입니다. 요하의 동쪽은 오른쪽입니다.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요 지역을 요동지역이라고 하고요. 요하의 서쪽, 요 지역을 요서라고 합니다. 중국과 고구려의 경계는 이 요하를 경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대체로 이 정도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요하에서 톡 튀어나온 땅을, 대륙에서 톡 튀어나온 지역을 반도라고 하죠. 이 지역을 당연히 요동반도라고 하고 여기는 산둥반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동강, 북한의 수도가 있는 평양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에서 오른쪽 옥저가 있고요. 그리고 동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흐르는 강이 이 한강이죠. 한강 요 밑에 요 지역에 마한이라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한, 그 다음에 경상도 땅에 지금 신라 땅 경주 지역에는 진한, 이렇게 합쳐서 마변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요 지역은 삼한. 자, 요거 꼭 요 정도 지리는 꼭 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상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지역 명칭은 다들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의 문화를 이어받은 여러 나라의 성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이 망하면서 고조선의 피난민들 있으면은 중국 놈들에게 계속 맞으니까 고조선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쳐 나옵니다. 고조선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기 문화를 갖고 옵니다. 철기 문화란 그러면 무엇이냐? 철제 농기구입니다. 철제 농기구 전에는 이때까지 무엇으로 농사 짓습니까? 돌로 농사 짓다가 이제 돌로 농사 짓다가 이제 철제 농기구가 드디어 사용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돌로 농사 짓다가 철로 농사 지었으면 수십 배 돈 벌었겠죠. 그리고 철기 문화는 또 다른 면은 철제 무기입니다. 한반도에는 철이 많습니다. 청동은 비싼데, 그러니까 철이 많다 보니까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가면서 철이 많으니까 뭘 만들었느냐?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보다 더 단단하고 날카롭고 센 철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정복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했겠죠. 주변 사람들을 전쟁했겠죠. 전쟁에서 졌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노예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집단은 왕, 귀족이 되겠죠. 졌는 사람들은 노예가 되겠죠. 그걸 두 글자로 합쳐서 국가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 국가가 된 것을 여러 나라의 비슷한 말은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뭘 벌였다? 전쟁을 더 많이 벌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철제 농기구로 농사 지었으니까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지 않습니까? 살기 좋으면은 사람들하고 나누어 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고 왜 전쟁을 벌였을까요? 그리고 이걸 왜 교과서에서는 여러 나라 국가의 성장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조금 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선조는 신석기, 청동기 시대를 거쳐 철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농사 도구가 드디어 돌에서 철기로 발전하였다. 경제가 더욱 발전하였다. 수십 배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부자가 된 만큼 행복했을까요? 선생님 생각은 행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아니다. 왜? 전쟁이 많이 생겼으니까. 전쟁이 많이 생겼다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한번 적어봅시다. 국가의 발전 단계. 예, 처음에는 요런 이제 군장 국가입니다. 군장 국가. 예,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군장국가, 두 번째는 이제 연맹왕국으로 발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합니다. 왕, 귀족 밑에 누가 있겠습니까? 평민이 있고, 평민 밑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노예가 있겠죠. 이런 국가를 중앙집권국가. 자, 먼저 군장은 아직까지 이제 군장의 비슷한 말은 부족장인데 각 부족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연맹왕국은 요거 연맹왕국입니다. 각 부족이 이제 힘을 합칩니다. 각 부족이 힘을 합치죠. 그런 각 부족이 군장이 힘을 합치고 그 중에서 가장 센 부족의 왕이 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왕권은 약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은 군장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 가면서 지방에 있는 군장이 사라집니다. 이 군장이 뭐가 되느냐? 귀족이 됩니다. 요거 퀴즈 문제 내겠습니다. 군장이
연맹왕국의 군장이 중앙집권국가에 뭐가 되느냐? 이 귀족이 됩니다. 귀족. 그러니까 왕 밑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귀족이 이꼴은 뭐가 되느냐? 관리, 글자가 안 보이죠? 군장이, 부족장이 사라지고 왕 밑에 들어와서 뭐가 되느냐? 귀족 관리가 됩니다. 옛날에는 관리를 귀족이라고 불렀으니까 귀족 관리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앙집권 국가는 지방에 있는 군장, 부족장이 왕 밑에 와서 뭐가 된다? 귀족 관리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지방은 누가 다스린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은 누가 다스린다? 예, 왕이 다스립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관리가 가서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중앙의 권력이 모인다. 중앙 이꼬르 왕입니다. 왕에게 권력이 모인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중앙집권 국가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연맹왕국 단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정치적 특징을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부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여 기억납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죠? 여기 고구려 위에, 우리 민족 제일 위에 있는 국가 부여. 부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연맹왕국 단계입니다. 연맹왕국 단계. 부여. 연맹왕국 단계의 특징. 왕은 어디만 다스렸다? 중앙만 다스렸다. 지방은 사출도라 하여 4개의 도라고 하여 가들이 다스렸다. 가가 무슨 뜻이냐? 부족장입니다. 각 지방은 사출도라 하여 부족장이 다스렸다. 이는 부여가 연맹왕국 단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출도가 그림 어디에 표시되어 있느냐? 요게 바로 사출도입니다. 사출도. 왕은 어디만 다스렸다? 중앙. 지방은 4개의 도라고 해가지고 군장 혹은 부족장이 다스렸다. 요게 연맹왕국 단계입니다. 지방은 누가 다스렸다? 가. 왕이 죽으면 껴묵거리가 뭐냐? 죽은 사람과 함께 묻는 보석을 껴묵거리라고 합니다. 보석. 왕이 죽으면 껴묵거리와 함께 사람을 순장이 뭐냐? 산 사람을 왕과 함께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누가 순장당했겠습니까? 노예겠죠. 노예는 왕이 죽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었어도 왕을 모셔야 됩니다. 되게 잔인하죠.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도 좀 죽었습니다. 순장당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죽었어도 왕이 죽으면 죽었어도 노예와 여자는 왕을 모셔야 된다. 산 사람을 함께 왕과 함께 죽인 것, 이걸 바로 순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왕권이 부족장, 군장보다는 조금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농사가 안 되면, 가뭄이 뭡니까? 비가 안 오는 걸 가뭄이라고 하죠. 장마는 비가 너무 오는 걸 장마라고 하죠. 농사가 안 되면 어였다? 왕을 바꾸거나 죽인 것으로, 왕을 쉽게 바꾸거나 죽인 것으로 보아 왕권이 중앙집권국가 왕권보다는 약했음을 알 수 있다. 요게 이제 부여 연맹왕국의 특징입니다. 초기 고구려 5부로 이루어졌고 왕 아래에 대가들이 있었다. 왕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않고 왕과 대가들이 함께 제가회의, 다시 한번 제가회의, 제는 무슨 뜻이냐? 여러 제자고 가는 부족장 가입니다.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왕권이 아직 약합니다. 왕권이 약하니까 아직까지 초기 고구려는 연맹 왕국 단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 고구려, 사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제천 행사를 지냈습니다. 제는 제사, 천은 하늘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천 행사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은 제사를 하늘에 절하고 나서
왕과 귀족들을 우리 흔히 지배자라고 하죠. 백성들은 피지배자라고 하죠. 지배를 받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음식과 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음식과 술을 먹고 춤도 추고 마음껏 놀고 좀 쉬었습니다. 이걸 제천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사만 등에서는 왕과 부족장들을 지배자라고 하죠. 이 경제적으로 화려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죠. 이런 돈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농민들이 세금을 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민들을 쥐짭니다. 일시키고 세금 거뒀습니다. 그래가 야들은 잘 삽니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제천 행사를 열었을까요? 부에서는 제천 행사를 연고라고 하고요. 고구려에서는 제천 행사를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왜 제천 행사를 지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왕과 귀족 같은 지배자들은 농민들이 제천 행사 같은 잔치에서 하루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 고된 노동, 힘든 노동을 잠시 잊고 힘든 노동하면 고통스럽죠. 힘든 고통을 잠시 잊고 술 마셔라, 좀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백성은 힘든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세금은 다시 권력자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천 행사를 왜 했느냐? 이겁니다. 잠시 잊으라는 의미로.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조금 씁쓸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혼인이 옛날 사람들은 혼인이라는 말은 결혼이라는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한번 봅시다. 고구려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했느냐. 신부집에서 따로 작은 집을 짓고 신랑이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결혼하면은 어느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신부집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작은 집을 서옥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냥하고 농사 짓는데 남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고구려에서는 내 딸 줄게, 네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라. 어디에 머물면서? 서옥, 작은 집에 머물면서. 서옥은 작은 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어떻습니까? 상품이죠. 내 딸 줄게, 네 우리 집에서 일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구려가 아니고, 고구려도 그렇지만 부여입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시 한번,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형이 죽으면은 형사, 그 동생이 장가 갔습니다. 누구에게? 형의 아내에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무슨 말입니까? 형의 재산을 갖고 이 여자가 다른 데 시집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재산입니다. 여자는 재산. 형이 죽어도 여자는 재산이니까 다른 데 시집 못 가. 그러니까 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형이 죽으면 형의 재산을 갖고 아내가 다른 데 시집 못 간다. 우리 집안의 제사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도 제사입니다. 다른 데 못 가. 이겁니다. 형이 죽어도.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안 여자야. 그러니까 동생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좀 안타깝죠? 지금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옥저에서는 여자가 몇 살이 되면 결혼하느냐? 10살이 되면 결혼했습니다. 10살이 되면은 남편 될 사람이 10살짜리 여자애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10살만 되면 남자가 점 찍어놨습니다. 점 찍어놓고 니 내 여자, 그리고 10살 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일해, 이겁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하느냐?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장례,
순장 이야기했죠. 자, 1, 3과 같은 풍속을 왜 생겼습니까? 결혼, 서옥제하고 민며느리제라는, 그러니까 1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 같은 풍속은 왜 생겼습니까? 여자는 집안의 재산, 다른 남편이 죽어도 다른 곳에 시집 못 간다. 그리고 형의 재산을 갖고 여자는 다른 데 시집을 못 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집안의 재산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인권보다. 안타깝죠? 순장을 왜 했을까요? 죽었어도 노예는 왕을 모셔야 한다. 참 잔인한 제도죠.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다음은 고대인의 풍속은 현대인의 풍속보다 미개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고대 사람들의 풍속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하면은 미개해. 부여의 풍습을 봐. 어떻게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님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어? 인간성이 없는 거야. 고구려의 서옥제와 옥제의 민며느리제는 어떻고 마치 사람을 재산 취급하는 것 같아. 돈이야. 돈 취급하는 것 같아. 정말 못 배워 처먹은 제도 같아. 미개하다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야.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고대는 옛날에, 고대라는 말은 옛날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너무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풍습을 만들어낸 것뿐이야. 전부 다 이래야 돼. 이런 말이야. 오늘날도 노동력이 제일 중요하잖아. 노동력이 중요하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고구려의 서옥제, 옥제의 민며느리제들 이해해야 돼.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오늘날의 시각에서 과거 사람들의, 옛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아. 여러분들은 A의 입장입니까? B의 입장입니까? 퀴즈 문제에 답해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